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무인 저속 특장차들이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특장차 제조 산업이 또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 당시 가두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전옥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씨는 생애 마지막까지도 5.18 역사 왜곡에 맞서 싸웠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부지를 결정할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지만 후보지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공론화를 거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는 대비됩니다. 무자격자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용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터널 주변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지금은 눈이 좀 그쳤습니까? 네, 밤새 내리던 눈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지금도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구간이 많아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터널 진출입로나 고가도로, 교량 등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운전하는 게 필수입니다. 어제도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신용 지하차도에서는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다쳤고 일대 교통이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인근 터널에서는 11중 추돌 사고, 장수동의 수남터널에서도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13대가 추돌하면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닭 500여 마리가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미끄러져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화순과 나주에서도 터널 주변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중에 눈이 그칠 것으로 예보했지만 눈이 그치더라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운고가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이 절기상으로는 추위가 누그러져야 하지만 오늘 날씨는 그 반대입니다. 날이 추운 데다가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에는 8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산 지역은 14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 밖에 담양과 나주 등 전남 곳곳에서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비교적 약한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발이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점심 무렵까지도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낮 12시까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도 눈이지만 심한 추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위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도 선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서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고요.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는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무인 저속 특장차들이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광주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실증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이 특장차 제조 산업이 또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 본체에다 적재함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이나 화물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특수 목적의 덤프형 차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특장차를 제작하고 있는 이 업체는 연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광주에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계속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점점 특화되고 세분화되면서 특장차 시장은 계속 커져갈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특장차 업체가 광주 지역에만 5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과 청소차 등 생산 차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아시아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를 거치면서 특장차 생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최근에는 특장차 관련 부품 업체도 광주로 이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재작년 말에 광주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고 관련 업체들은 무인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연구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단순 제조를 했지만 그 자율주행차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평동 산단과 하남 진곡 산단, 수안지구와 빅그린 산단 등 7개 권역의 규제자유 특구에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무인 특장차 실증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핵심 부품 국산화와 시스템 개발, 특장차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 어떤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 강한 부품 기업들이 미리 실증해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 육성과 함께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제조 산업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기부대 양열을 전제로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결정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방부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부, 국토부, 광주시, 전라남도의 사자 실무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가두 방송을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전옥주 씨가 별세했습니다. 계엄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던 전 씨는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다 향년 7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구했던 그의 삶을 송정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를 했던 1980년 5월 21일 전옥주 씨는 가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맨 이 여성, 당시 31살의 전옥주 씨입니다. 무용강사였던 전 씨는 친척집을 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목도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주에 울려 퍼진 그녀의 절규는 시민들의 저항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계엄군에 끌려간 전 씨는 여성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뒤 1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고문의 상처와 악몽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꿈속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내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은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시달립니다.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5.18 역사 왜곡에 맞섰던 전옥주 씨. 본인이 겪었던 고초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증언을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이제 충격을 주었고요. 지병 끝에 기구했던 72년 삶을 마감한 고인은 동지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정신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부지를 결정할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중립을 지키고자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에 들어서는 게 옳은지 공론화를 거치는 다른 지자체와 대비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공공의료원이 어디에 들어설지 논의할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지와 병상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용역사에 4곳의 부지를 후보로 냈습니다. 시 소유의 땅이어서 설립이 쉬운 빛고울 전남대병원 인근 부지, 정부가 병상이 필요한 권역이라고 판단한 광산구와 서구 지역의 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엄선한 후보지 가운데 접근성과 경제성을 따져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되면 사업 지연과 토지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광산하고 서구하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부지 추천 받아서 검토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지금 계속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의 결정과 다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경상남도는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경남 진주에 들어설 공공의료원 부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 보다 그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전문가들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상반기 내에 전문가가 참가한 TF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 또 다양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서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공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 위촉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금이라도 위촉 횟수가 과다한 위원들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대구 등은 총 위촉 횟수 3회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새로 위촉된 광주 도시계획위원들 중 3회가 초과하는 위원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오늘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광주시가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닭과 오리 3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때문인데 기준이 불합리하고 또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영암에서 20년 넘도록 닭을 키우고 있는 김지영 씨. 지난해 12월 닭 6만 8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저는 12월 6일 날 6만 8천 수 13일령의 병아리를 매물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놀고 있는데 방역 지침상 일단 살처분을 하면 농장은 소독한 뒤 30일을 비워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은 재입식을 못하는 건데 김 씨의 농장은 만 석 달이 되도록 텅 비어 있습니다. 재입식 금지 기간 한 달이 지나 다시 닭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찰나 인근 영암과 나주 등에서 꾸준히 AI가 터져 포도송이 같은 방역대에 번번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년에 6번, 7번 병아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늦어졌어요. 앞으로 3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런 와중에 AI 발생 농장 3km 반경 안에 있더라도 이미 출하를 끝내 당시 살처분할 닭과 오리가 없었던 농장은 별다른 제약이 없이 재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 살처분하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인근 농장이 똑같은 조치를 받고 그 와중에 출하 농장은 조치에서 비켜가는 겁니다. 발생 농장에 보다 가까운 농장은 살처분 당시에 병아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육이 가능하지만 훨씬 멀리 있는 농장들은 음성이 나와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도 못 키우게 합니다. 기준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17건. 모두 365만여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이 중 실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11%인 42만여 마리. 나머지 323만여 마리는 음성 판정을 받고도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와 어촌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자치단체가 보조금 환수는커녕 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서종합개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여수시 궤도의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보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본금을 갖추지 못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자본금을 대납받아 사업을 따냈습니다.
경찰은 어촌계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최근 검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취재 당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던 여수 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촌계와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상 펜션을 짓기로 했고 실제로 펜션이 지어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경찰과 업체의 주장이 달라 재판이 모두 끝나봐야 잘잘못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중에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명백한 피해자 격인 여수 씨는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 이거죠. 그러고 나면은 뭐 관련자는 다 없어질 거고, 다른 부서로 갔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공직에서 뭐 떠났을 것이고, 그런 경우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수 씨는 기소 이후 해당 어촌계에도 펜션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만 지시했을 뿐 보조금 환수 대책이나 책임 소재 규명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무자격자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하게 용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는 지난해 한빛원전 5호기 계획 예방 정비 과정에서 전문 용접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관통관 2개를 보수 용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안위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중 3곳이 부실 용접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식붐이 젊은 층인 1020 세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장이 가빠르게 튀면서 청년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손쉬운 벌이를 위한 묻지마식 접근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천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의 한 대학교 금융투자 동아리.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투자처로 유망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소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제 시야가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주식 시장은 소득원이 탄탄한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1020 세대도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새로 튼 고객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 들어서는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20대 이하 계좌 개설자 수가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최근 들어 청년 새내기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개미들의 이 같은 증가세는 코스피 지수의 오르내림과 발맞춰 왔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고정 수입이 부족한 10대, 20대가 저축성 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장이 가파르게 뛰는 요즘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주가가 경제 여건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있어 손쉬운 벌이를 위한 묻지마식 접근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자산 규모가 적은 청년층이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상승장에는 경제 생활에 기분 좋은 여유를 얻고 하락기에는 감내할 만큼의 손해를 입는 적정한 규모의 주식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노래 연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의 1,081개 노래 연습장과 1,078개 PC방 등 2,500여 곳을 상대로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래 연습장의 경우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지 등을 파악해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각종 저감 대책을 통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 수준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16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춰 30% 이상 저감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어있던 광주 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홍석원 지휘자가 선임됐습니다. 홍석원 상임 지휘자는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졸업한 뒤 독일에서 유학했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오스트리아 티롤 주립극장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청빙제 방식으로 선임된 홍 지휘자는 오는 4월부터 2년간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